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혼자 먼저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살아야지 더 보이겠죠. 남들도 보이고 나도 못 살고 내가 당장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는데 내가 당장 전세금을 몇 천만 올려주게 생겼는데 과연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가 행복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 걱정 이렇게 안 해주셔도 알아서들 워낙 똑똑한 분들 많기 때문에 알아서들 그분들을 판단해서 다 하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투자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누구 말만 듣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아주 후회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투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어떻게 뭐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철저하게 임장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또 독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내가 실고자 할 그런 지역이 어디를 가야지만 앞으로 부동산 쪽에 하락하지 않고 잘 올라갈 것인가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과연 몇 년 동안 남아있는가.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나와 내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몇십 년을 살아갈 준비, 내 직장을 나오고 난 다음에 몇십 년간 살아갈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월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뭘 우리는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월급이 그때 정년 또는 정년 전에 이미 끊기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릴 것인가요? 투자가 아니면 내가 금수저, 뭐 재벌 이상 아닌 이상이야 또 다른 수익적 현금을 발생시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 정말 남해를 피해가지고 나쁜 것이라면 어떤 투자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께 한번 되묻고 싶어요. 이 정도의 철저한 자기 분석과 생각 그리고 고민과 번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부동산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공한 부자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궈낸 사람들이 많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 대학교 마찬가지고 다 부동산 통해서 땅이라든지 부동산 통해서 여기 본인들의 자산을 불리고 있는 거죠. 그게 무조건 나쁜 놈이고 잘못된 방법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순간에도 열심히 뒤에서 지금 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을 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비판만 하고 댓글 써서 PC 이런 자판기에 아주 나쁜 말만 쓰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제외한 어떤 것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근로소득만이 정말 올바르고 가치 있는 돈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돈, 그리고 자영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버는 돈만 과연 가치 있고 올바른 돈일까요?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가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부동산만 나쁘고 주식은 좋은 건가요? 또는 실무자산 투자는요? 또는 비트코인은요? 부동산 매수 방법 중에 하나인 경매로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나요? 단순히 월급 예적금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투자입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댓글을 악플을 다루시는 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착각에도 큰 착각인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부자가 되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한 울타리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을 절약하고 그 절약한 돈으로 종잣돈을 모아서 1년에 한 채, 두 채씩 열심히 부동산 자산을 모아서 내 자산 규모를 키우고 추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큰 그림을 그렇게 가고 있죠, 저는 항상. 그런 분들께 영상 한두 개만 보고 저 사람은 무조건 부동산 투자하는 나쁜 사람이야. 피팔이야. 너는 피눈물 흘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의도와 목적이 저는 궁금한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남에게 비판적인 말과 파괴적인 언어를 퍼부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행동하고 이런 말한 것들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말들을 제가 또 그런 글들을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나에게.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그러고요. 이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을 비하하면 절대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이렇게 뭐 쉬거나 놀 때 내가 논다고 해서, 내가 TV 본다고 해서, 내가 여행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도산 가서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주말마다 임장을 가시고 열심히 또 강의 들으러 가시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보신 분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악플을 달고 파괴적인 언어를 퍼부을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남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언제나 하락론자, 폭락론자는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는. 반대로 무조건적인 제가 상승론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요, 다크호스, 저는 철저한 현실론자입니다.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 다 잘못됐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모든 부동산이 오르고 모든 부동산이 내리고 아니라는 거죠. 지역마다 모두 다 상황이 다 다르고 거기에마다 언젠가는 어딘가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엄청나게 부동산이 하락하는 지역, 거기에서도 부동산 폭락론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 봐라, 내가 망한다고 했잖아, 저기 사면 피눈물 난다 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상승론, 그렇게 상승하는 지역,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저 부동산 미쳤다 저거, 아이고 곧 저 파멸이 다가올 거야 저기. 또는 거기 막 투자하는 사람들 보고, 저런 저 투기꾼들, 나쁜 놈들 말이야, 저 놈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저 놈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 선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곧 떨어지고 폭락할 거다, 너는 곧 피눈물 흘릴 거야, 아이고 불쌍해, 가격 떨어지면 저렴한 가격에 내가 주워야지, 그렇게 댓글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 도대체 뭔가요? 가격이 떨어지면 본인이 투자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를 과연 했을 때 본인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부동산 많이 떨어졌어, 내 기준에 맞는 가격대로 왔어, 샀습니다. 그럼 부동산 그분들 어떻게 됩니까? 폭락론자에서 다시 상승론자로 바뀌어야 됩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기준과 원칙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댓글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서민의 주거 안정을 걱정하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막 말했던 사람들이 그 부동산 떨어지는 그것을 그 서민은, 그 사람은 실소유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피눈물 흘리는 것을, 그 떨어진 것을 본인이 투자하겠다, 본인이 죽겠다, 그것은 나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까? 이분법적인 행동,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행동 아닌가요? 그 떨어졌을 때 본인이 사는 것은 뭐 투자고, 남들이 올랐을 때 사는 것은 나쁜 건가요?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뭔가 잘못됐다고, 한참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이 부정적, 비판적인, 무조건적인 이런 파괴적인 말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항상 실행력이 있고 겸손하고, 이 말도 항상 조심하시고 절제할 줄 알고 항상 올바른 자세와 행동을 하려고, 그리고 또한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는,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판과 부정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더욱더 나를 후퇴시킵니다. 이런, 물론 이제 내가 스스로 비판하고 내 자기 비판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댓글 하나 달고 막 악의적인 댓글 달아서 희열을 느끼고 저 사람이 만약 골탕 먹여야지, 그 정도 감정, 그 정도 카타르시스는 얼마 가지 못할 뿐이고 점점 더 허무에 빠지고 비참한 현실을 가중될 뿐이죠. 다시 돌아보면 현실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고 배우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남들에게 조정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철저하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은 별 대안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현금을 보유해라. 어떤 말들은 이 말들은 제가 2011년도, 2010년도 그때 부동산 투자했을 그때 상황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죠.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현금을 보유해라, 그때 절대로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 있는 집도 팔아라. 내가 현금만 들고 있다가 2011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지방 상승기에 그때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 이분들 말만 듣다가 엄청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만 듣고 내가 있는 집까지 팔아서 했는데 전세값도 오르고 매도가도 오르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반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말을
따랐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추종자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분들이 뭐 실패하든 뭐 집값이 떨어졌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폭락론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공포 심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기로 해서 강의를 막 연다 하더라고요. 강의도 열고 저는 이제 예전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에 댓글도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요. 있는 집도 팔아야 되고 현금만 보유해야 되고 하지만 이 뭐 엄청난 강의료를 받고 한 뭐 몇백 명 앞에서 강의료를 받고 또 돈을 이렇게 막 벌겠죠. 또 책을 내서 그렇게 막 또 많은 수익을 또 챙기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가 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못했어. 그 기회를 그 얘기만 듣고 만약에 떨어졌다면 나는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놓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놓쳤느냐? 그 사람들도 무주택자냐?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버느냐?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뭐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공포심리를 자극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자기들 추종자들이 망했든 말든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쫄딱 망했든 말든 아무런 그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아무런 해결책이 이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법을 이분들 보통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언제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전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떨어진다고 막 주장하죠. 하락론자, 폭락론자들이 떨어진다고 막 주장해서 본인들 이야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깨가 들썩들썩 때리겠죠. 이봐 나 잘난 척하겠죠. 내 말 맞잖아 봐. 저 떨어진다 그랬잖아. 내 말만 들어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겠고 만약에 본인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 지역이 상승한단 말이죠. 반대로.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현상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 뭐 그런 얘기하죠. 불꽃. 마지막 불꽃을 빵 터뜨리고 빵 떨어진다.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 정말 뭐 어떻게 하나는 맞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본인 논리에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 거니까 추종자들이 저 얘기 맞네 또는 저렇게 했는데 저게 마지막 불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사람들 얘기에 빠져들면서 나는 현금만 보유해야 되겠어. 있는 거 다 팔고 또는 투자도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정말 이런 주입식 이런 교육이 여기서도 정말 참 나쁜 쪽으로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 부동산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뭐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댓글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말로 적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게 맞든 뭐 틀렸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대에 대한 존중을 모르는 건지 나이가 적든 많든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고 댓글을 적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은 제가 충분하게 뭐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해가면 되지만 무조건적인 반말을 해서 제가 나이가 적든 어리든 이런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 저는 읽어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인성이 여기구나. 읽어보지 않죠. 본인이 뭐 저에게 아무런 뭐 감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말로 어디 채널 제 영상을 보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말로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온 신조 저만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change or be changed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좋지 않은데요. 자, change 변화해라. or 이 명령문의 or은 그렇지 않으면이라 뜻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be changed 수동형이죠. 당신이 변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저도 예전에 보수적인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대출도 절대도 안 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혼집도 4,700만원, 800만원 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대출 절대 안 되는 그 돈으로 제가 전세를 시작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직장에서 안주한다는 반성 또 많은 멘토분들의 책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저를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나도 지금 그분들께 받은 만큼 나도 제가 지금 처한 예전에 그런 상황 어려웠던 상황을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나눠드리면서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제 채널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또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러 보시겠죠.
여기 유튜브는 저의 꿈과 공간입니다. 물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같이 와서 성장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뭐 서로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저는 환영하고요. 또 부동산 투자, 또 좋은 마인드를 심어주는 많은 분들과 긍정적인 또 미래를 서로 설계하시는 그런 분들의 서로 많은 교감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참 좋지 않을까. 저도 그분들 댓글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족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 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서로 긍정적인, 그리고 상호 성장을 할 수 있는 저와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스스로도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어떤 글을 봤는데요.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글이었습니다. 맑은 날에 비 올 것을 대비해서 지붕 수리를 하고, 반대로 비 오는 날에는 맑은 날을 대비해서 농기구를 손질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대로 비도 안 오는데 쓸데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건 무슨 지질 공상이야. 호들갑 떨지 말고 내려와. 이런 생각이 바로 빈자의 생각, 그리고 실패자, 패배자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런 포지션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택은 내가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타인을 존중하고 항상 건전한 토론과 비판 문화를 형성해 가면 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 좀 길었지만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물론 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해봤지만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좋은 분들과 앞으로 같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 노력하는 다크호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습니까?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